주식을 이제 매매하다 보면 단기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 단타를 치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 매매라는 게 누구나 단기 매매는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단기 매매가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고 시세 타이밍을 순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 매매보다는 이제 추세 매매를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시노펙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아마 양아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장에서 고점에서 30%를 하락시키는 급락이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200만 주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켜놓고 그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물량들을 한 방에 다 급락을 시키면서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한 30% 하락을 시키면서 시장에 매매하는 사람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는데 그 종목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보셨다면 또 지금 어느새 여기 와가 있습니다. 상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또 그런 급락이 나온 이후에는 특정한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어느새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한 22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급락시키고 상승했다가 급락을 시키고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도 오늘 분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시켰다가 또 급락을 시켰다가 또 반등을 주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하단 밴드에 내려오면 저점을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서도 지지받고 또 다시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직장인분들이나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기 힘든 분들은 이런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오히려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다. 항상 수급이 동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저점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 종목의 성격이 그래요. 25일날 추세선 하단에서 61선과 추세선 하단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양봉이 나왔는데 31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뭐 10만 주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차트에서 저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30만 주에 대한 평상시 대비 3일 전보다 한 3배가량 높은 31만 주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도 33만 주가 들어오면서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99만 주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230만 주가 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전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자리에서 다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다는 걸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분할 매수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볼 수가 있지만 또 확인 매수가 필요한 거죠.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려면 분차트의 흐름을 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여기서도 상승을 했다가 또 이렇게 급락이 한 방에 급락을 시켰죠. 3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33%를 빼버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급등을 했다가 한 번에 급락을 시키는 20%의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이 구간도 30% 급락이 나왔던 자리고요. 이 종목의 성격은 이런 성격인 거예요. 여기서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했다가 그냥 또 한 7% 급락시키고 오늘도 급등시켰다가 고점 대비 한 14%도 급락을 시키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종목들을 성격을 잘 알고 분석을 잘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또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구간. 이 추세선 하단 밴드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걸 기다렸다가 안착해서 상승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추세선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이 구간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고 수급을 확인하면서 분차트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25일 날짜입니다. 25일 날 31만 주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장중에는 뭐 31만 주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장 마감 이후에 31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는 뭐 5만 주, 10만 주 정도 나와 있겠죠. 그 정도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이제 공략을 한다면 나은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추세 매매를 하려면 꾸준하게 종목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추세를 이탈하는지 아니면 추세를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라인에서 돌파를 하는 시점이 이제 매수 타점이고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당시에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레일수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우리 기억에서는 또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손절을 치고
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종목은 항상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 따라가지 마라.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런 성격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점에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종목에서 뭐 돌파 매매를 한다거나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느닷없이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저점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는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안전한 수익 내기 편한 종목은 없습니다. 종목마다의 고유의 성격이 있고 고유의 패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패턴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매매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성공 투자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닌 등락폭이 작지만 단계별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씩 상승하고 저점은 높이고 고점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좀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매매하는 게 좋다.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주고 여기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꼭 이탈이 나오고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으로 가지고는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이런 흐름을 보인다. 지금도 단봉으로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장마감 기준으로 하면 225만 주, 220만 주 가까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상승의 기운이 있겠죠. 고점에 갔을 때는 또 어떤 형태를 보일 건지 이 매매를 안 하더라도 한번 또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구간에서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상승을 보인다라는 것은 또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런 대량 거래량이 실렸다 그러면 다소 긴 시간 동안에 기간 조정이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 또 한 10일 만에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봉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선을 살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보다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여기까지 800포인트 언저리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꺼보면 이런 식의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선 하나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추세선에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 또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손절,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시노펙스 같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도 하단 밴드에 내려왔을 때는 딱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라인들 왔을 때,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얘들은 저점을 찍고 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뭐 스윙이나 중기 관점에서 종목을 모아가는 매매를 할 때는 소외받았을 때 전저점을 지지를 하거나 추세선 하단을 지지를 한다거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상승을 할 때도 또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목에 또 매수를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중을 작게 하고 그 종목의 흐름을 꾸준히 분석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받을 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제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주식도 각각 종목마다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락이 많이 나오는 패턴은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또 급락이 나왔을 때는 또 하단 밴드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만 한다면, 잘 다루기만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앞전 영상에서 우리가 잊혀졌던 거, 앞전에 양아치 패턴이라 하고 끌에 지났지만 지금 보면은 또 슬금슬금 외국인 매수세가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주식시장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